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투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투수계수는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또 있죠. 투수계수 측정 방법. 투수계수에 대한 측정 방법. 자, 투수계수는 이제 정수위가 있겠고, 정수위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변수위. 이게 이제 그 실내 투수입니다. 실내 투수인데 변수위 시험. 변수위, 그리고 이제 어떤 현장에서는 이제 현장 투수는 이제 수위 변화에 대한 수위 변화법, 그리고 이제 압력 주수법 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뭐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요거는 HHT분의 뭐 QL이다. 뭐 이런 공식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공식들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거 변수위 같은 K는 이제 A 시간에 따른 T1, T2 그거분은 이제 어떤 단면적과 길이, 그다음 로그 이제 수두에 대한 부분 뭐 이런 식으로 H1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있고, 실내 시험 중에서도 이제 어떤 그 안밀 시험에 의한 투수 개수를 구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CV하고 이제 최적 변화 개수, 그다음에 물의 단위 중량으로 이게 나타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제 요게 이제 간극비하고 압축 지수하고 이제 물의 단위 중량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장 투수는 이제 수위 변화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8L분의 T2-T1 분의 이제 D 제곱 로그 D분의 EL 로그 자연 로그죠. 자연 로그 H2분의 H1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요. 압력 주수에 대한 어떤 K는 2파이 L H분의 이제 Q 로그 자연 로그 R분의 L, 그리고 L은 10 곱하기 R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뭐 양수 시험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겠고요. 수화법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관측정법이 있겠네요. 관측정법. 그래서 이렇게 실내 현장 관측정법. 그래서 이제 양수를 해서 이제 관측정의 수위 변화로부터 투수 개수를 산출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파이 K가 아니고 H2죠. H2. 그 수위 변화 H2의 제곱 마이너스 H1의 제곱분의 어떤 요런 공식이 뭐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측정법. 그리고 이제 어떤 경험에 의한 경험에 의한 그런 식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진식 있잖아요. 하진 경험 공식이 있는데, 요게 이제 어떤 K는 C 곱하기 유효경에 대한 제곱으로 나타내고, C 값은 이제 100에서 150 이렇게 나타내고, D10은 이제 유효입경이다. 그래서 요 정도만 이제 알면은 뭐 투수 개수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수평 투수 개수나 수직 투수 개수, 연직 투수 개수죠. 연직 투수 개수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평에 대한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수평 투수 개수비. 자, 요거는 이제 KH로 나타내고요. H1, K1H1 플러스 K2H2 플러스 KNHN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는 그러한 부분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이제 연직 투수 개수비. 연직 투수 개수비는 어떻습니까? KV분의 K1H1 플러스 K2H2 플러스 이렇게 해서 KN의 HN까지,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H를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H가 요게 이제 참 대문자 H가 아니고요. 소문자로 나타내게 되네요. 잠시만요. 여기 잘 안 지워지네요. 자, 여기 이제 H1, 뭐 H2, 이렇게 HN, 이렇게 해서 이제 KV를 나타내고 KH를 나타내는 부분, 이런 부분 이제 어떤 투수 개수를 이제 뭡니까, 이제 산정해 가는
산정하는 그런 공식들도 그러니까 요 공식을 이제 산정해가는 그런 내용 있잖아요. 산출하는 방법, 산출식을 어떻게 나왔는지 그 내용은 좀 과정을 숙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숙지.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어요. 시험 출제가 기존에 잰 적이 있는데 이것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테일러식이 있어요. 테일러식도 있는데 테일러식은 이제 K 유효경의 제곱 곱하기 2타 분의 감마 W 물의 점성계수 물의 단위 중량 곱하기 그 다음에 간극비의 3승 곱하기 C로 이렇게 나타내겠죠. 그래서 C는 이제 형상계수입니다. 형상계수. 어떤 입자 사각형은 뭐 0.3, 원형 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의 점성계수, 2타분의 이제 감마 W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투립자의 이제 유효입경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투수계수와 포화도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림이 있잖아요. 이렇게 투수계수가 있고 어떤 포화도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된 그런 투수계수와 포화도의 관계 그래프. 관계 그래프다. 이것도 뭐 어떤 개념도의 제조목 2번에 어떤 개념도를 이제 그려놓을 때 넣어주셔도 괜찮겠다. 그래서 이런 빈칸이 남기면 안 되겠고요. 이런 빈칸들을 남기지 않고 뭔가를 써줍니다. 이렇게 해서 투수계수와 포화도 관계 그래프다. 어떤 뭐 이렇게 정비례는 아니고요. 어떤 비례 곡선으로 나타낸다. 비례 곡선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낸다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례 곡선이라고 옆에 쓴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어떤 일정한 어떤 비례 곡선이 이렇게 나타낸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화도가 점점 커질수록 여기 50%고 여기 100%라고 한다면 어떤 투수계수는 점점 더 커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입자가 더 커지는 이쪽이 이제 샌드 그래벌 뭐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ML이나 뭐 CL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입자가 크고 이쪽이 입자가 작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투수계수와 포화도를 이제 나타냈고요. 투수계수 하면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시법칙이죠. 달시 아저씨에 대한 그 내용, V는 KI, 그리고 Q는 KIA다. 그래서 어떤 속도, 물에 이제 어떤 입경을 이렇게 이제 어떤 통로가 있을 텐데, 요거를 어떤 유량을 나타낼 때 요 A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수경사가 있을 겁니다. L분의 델타 H 수두차, 어떤 이 길이에 대해서 어떤 수두차가 있다고 한다면, 요 부분, 델타 H, 요 부분에 대한 이제 동수경사이고, 요 단면적,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량으로 나타낼 것이고, 요 속도, 침투 속도는 이제 투수계수하고, 그 다음에 I는 뭡니까? 동수경사가 곱으로 이렇게 나타낸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I는 L분의 델타 H, Q는 KIA, 기아가 있네요. 기아 자동차인지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Q는 기아다. V는 키다. V키. 이렇게 이제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침투 속도, 유출 속도 있잖아요. 침투 속도, 유출 속도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이제 VS는 이제 침투 속도입니다. 침투 속도고, 그러면 이제 어떤 간극에 대한 간극 면적이 또 있을 거예요. 간극 면적이 있을 거고, 그래서 Q는 이제 AV가 있을 거고, 여기 이제 AV, 그 다음에, AV다. 아니, AV가 아니고 VSAV죠. VSAV. 네, 이렇게 이제 침투 속도와 어떤 간극 면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간극속을
침투해서 흐르는 그러한 어떤 단면적, 간극 단면적이 또 있을 거고요. 그래서 AV하고 어떤 그 전체 A가 있는데 전체 A는 간극 단면적을 따라서 이제 어떤 침투 속도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유량을 이제 산출하는 그러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시 법칙 많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침투 속도 어떻게 봅니까? 어떤 간극률하고 이런 그 속도, 물의 속도, 유속 이걸로 이제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V는 이제 KI일 거고요. 요거는 이제 간극률이다. 간극률이요. 이렇게 해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뭡니까? 투수계에서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그 유선망이에요. 유선망은 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플로네트다. 유선망.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으면 어떤 그 이렇게 흑마기가 있다거나 그러면 물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흑마기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요거 이제 어떤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어떤 유선이 있을 거고요. 요렇게 이제 어떤 그 뭐라 하겠습니까? 불투수층 집안이 이렇게 있다고 존재하고요.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흑막이라고 치면요. 흑막이고 이제 여기 이제 어떤 그라운드 워터 레벨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U자로 생겼잖아요. U자로 생겼기 때문에 얘가 이제 유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U자로 됐다. 유선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을 나타내는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등수두선을 나타내는 부분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있으면 등수두선은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중심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등수두선이 어떤 동위치에 있는 그러한 수두선을 나타내는 게 이제 이렇게 이제 직각으로 되도록 여기가 이제 직각이 되게 이제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이제 넓게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직각이 된다. 그래서 어떤 경계 조건이 있을 거예요. 유선과 어떤 그 유선망과 등수두선 사이에 어떤 경계 조건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또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그 유선망하고 경계 조건이 뭐냐? 그러면 이제 경계 조건 한번 볼까요? 유선망의 이제 경계 조건이 뭐냐?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떤 그 일상적인 그런 거를 나타내기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좀 번잡스럽다. 좀 너무 번잡스럽지 않느냐. 여기 잘 안 지워지네요. 다시 한번 지우겠습니다. 자, 유선망에 대한 어떤 유선망 경계 조건. 자, 그러면 4개잖아요. 4개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4개. 그러면 이제 요렇게 네모를 해서 요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사선을 주시고 해치를 주시고 요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해도 이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유선과 등수두선은 뭐 직교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부분. 이거는 이제 경계 조건하고 좀 다르네요. 다른데 어떤 이렇게 있으면 아까 이제 우리 물이 있고 이렇게 뭡니까? 이거 흑마기가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냈잖아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게 나타냈는데 여기 유선망의 어떤 조건은 요게 이제 등수두선이고 요게 이제 U자로 해서 유선이고 요게 등수두선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여기 이 부분도 이제 유선을 나타낼 것이고 요 부분에 이제 어떤 요 경계 부분도 이제 유선을 나타낸다 이러한 어떤 경계 조건을 나타내는 게 이제 그 조건이고요. 유선망에 대한 어떤 유선망의 특징이 이제 요 4가지로 유선망의 특징입니다. 요게 유선망 특징. 유선망의 특징이죠. 요게. 그래서 요거는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할게요. 유선망의 특징. 자, 그래서 유선망의 특징하고 이제 어떤 특징하고 활용이 있겠네요. 그럼 이렇게 해서 요쪽을 특징으로 하고요.
여기를 이제 활용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이제 어떤 대제목 3번을 하고 여기 대제목 4번을 해서 마무리해서 끝나는, 그렇게 해서 용어 정의를 끝낼 수도 있겠지만 요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특징이 뭐냐? 자, 그러면 각 유로의 침투 유량은 이제 같다. 자, 이렇게 이제 적어주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접해 있는 인접한 두 개의 등수두선. 등수두선, 잠시만요. 등수두선. 잘 안 지워지네요. 잠시만요. 등수두선 간의 손실수두는 이제 동일하다. 손실수두는 이제 뭐 일정함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유선과 등수두선은 이제 직교한다. 이 내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유선망은 이제 유선망으로 된 사각형은 이제 이론상 정사각형이다. 요게 이제 어떤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의 어떤 이용, 결과의 이용, 활용이죠, 활용. 그러면 이제 손동찜, 뭐 유수파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제 다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손실수두를 이제 이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수급의 I는 L분의 델타 H다. 요 내용. 그리고 침투수력은 이제 또 I는 감마 W 뭐 이렇게 해서 V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침투유량이요. 침투유량 K H ND분의 NF다. 그래서 등수두선 개수하고 유선의 개수 이렇게 해서 이제 침투유량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전수두, 압력수두, 그 다음에 위치수두, 그런 것부터 이제 어떤 간극수압을 알아낼 수가 있다. 간극수압을 파악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파이핑의 어떤 유무가 또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활용, 유선망의 특징 및 활용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좋은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떤 치민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